나와서 한번 발표. 아니, 안 보고. 안 봐. 그 이야기 잘했잖아요. 안 보고도. 그죠? 안 보고 이야기 잘했으니까. 그런 거, 그거 해도 돼요. 이거, 내용 요거 모르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하세요. 여기서는.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강조해서 하시고, 요거는 잠시 놓을게요. 자, 여기 놓을 테니까 이따 가져가고. 틀려도 돼요. 뭐 정답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고, 잠시만요. 잠시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고. 저 엊그저께인가 유튜브나 한번 봤어요. 그 정승재라는 사람 알죠? 수학 뭐 1차 강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옛날 얘기를 어떻게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수업 시간에 다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벌을 받기로 했는데 부흥몽이라는 책을 읽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 시간에 와서 발표를 해라. 라고 했는데 부흥몽 그 사람 얘기로는 그때 봐도 어렵고 지금 봐도 어렵다고 그 책을 한 두 페이지가 읽고서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하라고 했으니까 발표를 했는데 한 시간 동안에 떠들었대요. 한 시간 동안 막 떠들고 했더니 막 수업 분위기도 좋고 아는 내용은 내가 읽을 딱 구운목이라는 책 두 페이지 그걸 가지고서 막 말을 막 해나가더니만은 나중에 그 뭐 패널들이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야 정선재 너는 요만큼 많은 걸 갖다가 이렇게 많이 퍼뜨릴 수 있구나 대단한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한테도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한의원 잘 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진짜 요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크게 만들 수 있는 말로서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의원도 잘 돼요. 뭐 꼭 필요한 말만 까게서 나처럼 요건 요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한의원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그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학생 때 많이 떠들고 좀 심하면 옆 사람들이요. 야, 얘랑 같이 못 있겠어. 너무 시끄러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맞는 소리든 다른 소리든 이렇게 수업에 관련된 소리든 간에 막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의원에서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 나와서 말을 잘 해주시면은 점점 그렇게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죠. 나와서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이 뭐 정답 아니어도 괜찮고 내가 아는 내용들을 이야기해두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렀냐면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토론하는데 6명 전체를 갖다 딱 휘어잡고서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주 경청을 하고 해서 야, 그 경청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공유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불렀는데 또 본인은 이것도 정확하게 말해야 되겠다고 답을 가져왔는데 답 몰라도 돼요. 아는 걸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만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모르는 거는 물어보세요. 친구들 물어보면 다 답변 다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자, 한번 해주세요. 일제강점기의 한의학의 억압의 원인은 일단 당시에 일본이 어, 네, 조선을 식민지화를 하면서 식민지로 만드는 것에 정당성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좀 더 그 과정을 편안하게 하려고 서양 문물 그러니까 양의학 단일화로 해서 그렇게 한의학을 좀 억압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서 한일기의 주요 대응 활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억압의 상황 속에서도 나름 한의학의 그런 자리를 지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 진료를 해서 한의학의 필요성을 좀 더 사람들이 그렇게 실천적으로 느끼게 하기도 했고 교육이나 출판 사업 같은 거를 통해서도 이론적인 그런 근거들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일본이 계속 양의학, 그 단일화를 계속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았고 그게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도 시간이 이후에 많이 걸렸다는 것으로 걸렸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한의학과의 연결에 관해서는 그때 당시에 했던 노력들이
물론 바로 그 당시에 반영이 되어서 한의학이 바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그때 했던 교육 출판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뭔가 일반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하는 그렇게 한의학을 좀 널리 알리려고 했던 노력들이 지금에 와서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기초적인 토대들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소감 부분, 성찰 부분. 어, 성찰 부분에서 일제강점기의 경험이 오늘날 한의학에 주는 교훈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굉장히 좀 억압받고 어, 한의학을 계속했을 때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한의학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같은 경우도 서양 의학이랑 한의학이랑 그리고 갈수록 이게 점점 한의학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한의학만이 한의학이 꼭 필요한 부분들에 찾아서 좀 계속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아까 이렇게 조원들한테 이야기했던 그것도 한번 뭐 어떤 내용이었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 저희 교원들이랑 회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그러면 한의학을 어떻게 이 현대 사회에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의학이 어, 양방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한의학만의 독자적인 부분들을 좀 더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고 다양한 그런 치료 방식들도 찾아 나가면서 그 한의학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미있게 많이 했는데 이제 충분히 안 해요. 아까 많이 하더니. 뭐 혹시 질문이라든가 뭐 다른 의견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수고했어요. 네, 잘해줬어요. 네. 누구 한 명만 더 발표할까요? 한 사람만 더 발표하고 더 빨리 끝나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한 사람만 더 하죠. 발표. 오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뭘 하시죠? 나보세요. 앞에 했던 내용의 기본적인 거 빼고 이런 부분에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나 해주시죠. 요 부분들은 대략 이제 아는 부분들이니까 요 밑에 부분에 성찰 부분에서 꼭 내가 이야기는 하고 싶다 하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조 토론할 때 했었던 얘기들이랑 예, 예, 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요 제목 보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예, 한의학이 지금 살아남고 뭐 더 생명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저희 조원들이 법적인 제도가 완비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법적인 제도가 좀 정비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라고 했더니 이제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 층이 조금 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인기가 되게 많은 사람 혹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호응받는 그런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한쪽은 좀 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의학은 적을 안 만드는 노력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한의학이 열광할 수 있는 팬을 만드는데 좀 더 역할을 해야 도심으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한의학에 좀 접목을 시켜보면 어, 서양 의학과 한의학이 무슨 대결 구도 이런 게 아니라 한의학이 서양 의학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한의학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경영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타겟팅을 굉장히 정밀하게 해서 네, 그 사람들이 한의학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효과를 느꼈을 때 한의학의 생명력이나 존재 가치가 분명해질 것 같다. 그래서 이 한의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한의학이 특별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아주 정밀한 타겟팅을 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한의학이 더 발전하고 예를 들면 법제화가 되고 한의학이 다른 국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타겟팅을 조금 더 세밀하고 동일하게 하는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혈압대 방법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근접한 얘기라고 볼 때 급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한약사들 문제죠, 한약사. 한약사들이 지금 약학대학에 소속해 있고, 이 친구들이 뭐 약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 배척을 당하고 있죠. 한의사들한테도 좀 배척을 당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한의학이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은 한약사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약사들이 한의사하고 적이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한약사들은 그냥 스스로 뭘 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의원서 많이 흡수를 해줬으면은, 하다못해 약달이거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흡수를 해줬으면은, 한약사들이 좀 더 한의사의 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좀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요. 뭐, 솔직히, 한약사 없이도 한의원 혼자도 운영하는데, 뭐, 그렇게 다른 사람 더 가지고, 면허증 있는 사람 더 가지고, 비용을 더 들여야 되느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는 뭐 이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 좀 더 전체적인 한의학적인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한의학사들도 우리가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 이런 부분. 좀 더 급한 거는 이제 젊은 한의사들이죠. 젊은 한의사들을 한의원에서 부원장으로 많이 써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젊은 한의사들 대부분 많이 가는 데가 이 요양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나마 길이 있으니까 좀 가는데, 거기보다는 이 한의원 쪽에서 많이 좀 흡수를 해주는 것이 좀 더 좋고, 좀 더 여유가 된다면은 한의학사들도 우리한테 많이 올 수 있게 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 이 한의학과 연계란 이런 부분에서 교육제도, 교육 부분이 있죠. 이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교육 관련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몇 군데 나오고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수업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양 말살 정책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의계에서 이런 식의 변화가 있던 것이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서 좀 독특한 것이 이제 동제의학교라고 하는 이런 이 의료 교육기관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한의학계에서만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교육계가 학교 형식을 많이 바뀌고 있던 때죠. 일제도 오고 서양 이 문물들 막 들어오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문물들이 교육 제도를 이렇게 일대일 어떤 서당식의 제도가 아니라 학교 형식으로 좀 크게 나가는 이런 쪽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 우리나라 교육계에 들어오고 이 교육계에 들어왔던 내용들이 또 한의학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좀 더 효율이 좋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 교육계에도 이게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교육이 이 당시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 동제의학교 같은 이런 데서도 한의학적인 교육도 하고, 그 당시에 있던 서양의학적인 지식들, 이런 것까지도 같이 교육을 하고 했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배우는 것도 한의학적인 부분, 서양의학적인 부분, 같이 배우고 있죠. 그런데 어떤 게 주가 되고 어떤 게 부가 되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크게 닥치는 이런 문제는 가깝게 생각하면은 한의사 국가고시죠. 국가고시 보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가서는 국가고시 합격을 해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이죠. 내가 배웠던 한의학이라는 학생 동안에 배웠던 한의학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써먹는데 가장 첫 번째 써먹는 것이 국가고시 볼 때. 그때 써먹고 그다음에 환자 볼 때 써먹어야죠. 내가 배운 걸 써먹으려고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한의학 뭐하러 배워요? 이걸 내가 앞으로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니까 이 써먹을 때 어떻게 나한테 더 좋게 써먹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이나 옛날이나 좀 비슷한데 아마 앞으로 한의학 교육도 좀 더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교수들이 직접 나서 바꾸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나마 약간 바뀐 게 왜 바뀌었냐면은, 저, 어디야, 한의학교육평가원. 한평원이는, 이게 한의가 만든 게 아니죠. 교육부에서 지금 만드는 것이죠. 자, 면허증 있는 학과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간호과대학. 이 사람들 의료인이에요. 나머지 의료인이 아니거든요. 의료인이 되는 이 네 개 학과에 대해서 학과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학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평가 기관을 갖다 만들고 그 평가 기관이 각각 뭐 의평원, 한평원, 치평원, 간평원 뭐 이런 식으로 간호학 이 교육평가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 만들어서 인증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인증된 데가 간호학과예요. 간호학과에서는 모든 교육의 그 어떤 교육의 어떤 이 뭐랄까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술기 이쪽으로 학습 목표라든가 모든 교육 제도를 바꾼다 해가지고서는 가장 먼저 됐고 한의과 대학이 가장 늦게 됐어요. 한의과 대학 이 인증 기관이 어찌됐건 뭐 인증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 인증하는 인증 교육기관에서 그걸 갖다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시대, 그때쯤 되니까 학교 교육에도 중고등학교에도 교육을 변화, 뭐 이런 거 자꾸 나오면서 그 변화하는 모습 중에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한의과대학에서도 교육에 예전에는 실습이 거의 없었어요. 실습한 본초학리 실습, 방지학 실습 없었고, 진단학 실습 없었고, 하던 것이 실습도 좀 들어가야 된다 해서 실습 들어가고, 점차 그런 게 강화되면서 임상 실습도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점점점 바뀌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보면은 바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수들이 스스로 바꿔나간다? 거의 힘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수들한테 자꾸 이런 부분 이렇게 고쳐달라. 그런 부분 저렇게 고쳐달라.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요구를 해서 점점 바뀌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 입장과 교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르죠.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랑 교수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자, 12경락 외워라. 12경락 했죠. 내가 개론 시간에 12경락 외우라 했잖아요. 외워요? 외우면 안 되는데. 대부분 못 외우고. 야, 내가 외우라고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도 못 외우냐. 막 그래야 되는데, 외운다고 하면 좀 내가 좀 그런데 잘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못 외워. 나는 이건 기본이니까 다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웠다 하면은, 그러니까 교수가 생각하는 거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저걸 외워. 교수는 무조건 외워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다르니까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같은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요구를 더 해주면 더 좋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줘서 교육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어떤 게 더 좋은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해보면서 수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 뭐 이런 부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그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죠. 팀 프로젝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빨간 글씨로요. 내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몇 개 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조 같은 경우 주제를 타상질 한약의 살기 무기가 될 수 있는가? 무기 흉기 좀 그래가지고 좀 약간 바꿔서 한약 부흥 열쇠 사상약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있는 이런 부분은 그냥 위로 올려서 같이 이 학생부에 달아줘도 될 것 같았고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번 사상약을 연구해 보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에서 다 시도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해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데 여기서 말한 것은 얘도 인공지능이 말해준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무시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접목하는 게 더 좋을까? 인공지능 하면 여기서도 뭐 알고리즘 개발, 빅데이터, 임상 이 데이터 같은 이게 필요하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해 주면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조 같은 경우는
온병학과 감염병이라 했는데 온병학만 하세요. 감염병까지 들어가면은 감염병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온병학만을 가지고 하면은 좀 더 좋아서 있고 두 번째도 이렇게 대응원이라고 같이 써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사조 같은 경우는 제목을 아예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일제강점기 의생에서 근대 한의사를 발전. 내용 자체가 의생제도에서 한의사 제도로 바뀐 이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꾸면 좀 어떨까? 그러니까 의생이라는 측면, 면허라는 측면에서 강조해서 좀 이야기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면허 제도 관련되는 이런 부분을 의생이란 이 자격에서 한의사란 면허로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후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후. 안 그러면은 근대 의생에서 한의사로의 발전,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면허제도의 개편, 뭐 이렇게 하거나 해서 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조 같은 경우는 아예 좀 과감하게 바꿨어요. 5조 어디 있죠, 5조? 5조는 한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겠다. 사상의학에 내가 한의원을 갖다 개설하겠다. 이 개설하려고 하면은 사업 계획을 좀 짜볼 수 있겠죠. 못 짜요? 짜야 되겠죠? 내가 뭐 한의원 한다 할 때 그냥 무작정 한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한의원 개업하는 사람 보면은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 뭐야 의료기계 파는 사람들이 와서 옆에서 도와주고 인테리어 너한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의원을 개업하는데 좀 어떤 사업 계획서라는 이런 걸 갖다 만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한의원 개업하겠다 하면은 사업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자금 추천 어디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자금 추천 같은 건 빼고 사상의학 한의원을 갖다가 사업 계획서 쓰는데 요거 정도로 동의수세보원에 의원론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한번 전에 이야기해줬는데 의원론을 활용해서 의학의 발전 과정 한번 설명해봐라. 그래서 사상의학 공부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의학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사상론은 이 동의수세본에서 말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사상의학을 공부할 때 이러이러한 책들을 공부해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 진료의 기초를 마련해 보자 라고 하는 걸 한번 해주고 그다음 장부론을 활용하여 장부론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그 부분을 읽어보고 거기서 현대 진단기기 뭐 혈액 검사라든가 뭐 초음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봐라 라는 거 하고 그다음 사상인 처방의 연조 엑기스화라고 해서 그 지금도 처방이 이 엑기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상인 처방에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하느냐 하는 부분들. 뭐 내가 제약회사 하나 만들어서 뭐랄까 이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 다른 이 약국이나 한의원에 이렇게 판다라고 하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이 사상 처방이 많이 있는데 그런 처방들을 갖다가 한의원, 한약국 또는 뭐 약국에 판매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의사들한테 파는 것보다 한약국이나 약국에 파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을 수 있겠죠. 훨씬 더 규모가 크니까. 한의원 만 원에 2만 개, 3만 개뿐이 안 되는데 약국 몇십만 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출 액수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주 관점으로 해서 한번 사업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좀 특이하죠, 여기는. 근데 지금 아까 발표한 거랑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업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걸로 좀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습 목표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이건 너무 어렵다 하는 것도 뺄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걸 추가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마 조사할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 내용을 다음 주 뭐 수업 시간에 와서 다 조사를 하고 퀴즈는 미리 낼 테니까 퀴즈는 그대로 이 작성을 해주시면서 좀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러니까 발표 자료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드는데 자료 만든 거 그 다음에 또 만들 때는 그러니까 요번 지금 아예 자료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 자료 만든 내용들 나한테 보여주고 내가 됐다 하면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하면 빨리 끝나요.
10분 만에 다 했다면 10분 만에 내가 오케이 하면은 나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좀 더 있다가 수업 끝날 때까지 하고서는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검토를 어느 정도 받고 나갈 수 있는 걸로 해서 시간 빨리 하면 빨리 끝나고 늦게 하면 늦게 끝나고 하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색깔로 또 내용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똑같은 거 내용 추가하면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또 만들고 해서 아마 다음 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주에는 거의 PPT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PPT는 요 구글 슬라이드만 가지고 만드는 걸로 할게요. 뭐 다른 거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캔바라든가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구글 슬라이드에 있는 거 구글 슬라이드만 만들어서 그걸로 이 슬라이드 만들고 그 다음 주에는 발표 나와서 발표하면은 발표하는 모습을 뭐야 영상을 찍으니까 뭐 크게 복잡하지 않은데 발표를 안한 조들은 발표 영상을 줌으로 만들어서 또 영상 링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세 번째 주에는 발표하는 이런 모습까지 만들어지는 걸로 해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팀프레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 대략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내가 없다가 계속 딴짓만 하고 있다가 오니까 또 안 한 척하고 그러지 말고 좀 잘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팀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거 대략 다음 주부터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 해놓고요. 잠시만요.